네, 6차 촛불 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모인 시민들, 그들의 요구는 탄핵안 가결이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이 들끓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투포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양지열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의 세 차례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은 더 가까워졌고 탄핵안 가결을 외치는 함성 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박근혜가 목동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국민들을 무시하며 소란시다. 네, 성난 민심을 6주 연속 전국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더 커진 함성 소리입니다. 6차 촛불 집회 기록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한 내용은요. 232만의 선전포고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주최 측 추산 232만 명의 전국적인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헌정사상 최대 규모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1987년도에 60항쟁 때가 그때 100만 명 정도가 모였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추산입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ICT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측정해내는 방법들을 하면 대충 주최 측의 추산 자체가 이제 맞아 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화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했는데 아마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도 보기에는 일단 어제는 서울 쪽에만 전국적인 단위였던 서울을 집결하는 집회가 아니었고 각 전국적으로 분산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서울 정도에는 뭐 한 6, 70만 아니면 100만 정도 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집회 한 2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집회 한 2시간 때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이 완전히 거기서 마비가 되면서 모든 분들이 이제 몰려 나오는 그런 네. 양상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지난번 대국민 담화 3차에 걸친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 또 정치권의 오락가락한 행보,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국회에서 아까 저희가 맨 앞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1차, 2차, 3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지만 성난 민심은 누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1차 대국민 담화 때 3만 명의 촛불이 들어졌다고 한다면 3차 대국민 담화,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한 3차 담화가 있는데 어저께는 무려 230만 명이 넘는 촛불이 광장에 운집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 파렴치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분노, 무능한 야당에 대한 분노가 덧붙여져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파면하라. 즉시 탄핵에 돌입하라. 그리고 정치권은 왜 꾸물꾸물거리냐라고 하는 것. 당신들이 그 꾸물거리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한마디로 국민이 뿔났다라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9일날 탄핵 가결을 앞두고 탄핵을 둘러싼 각 정치권들의 그 셈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든 정치적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일단 탄핵에 돌입하라고 하는 준엄한 요구를 정치권에 내린 거라 볼 수 있고 이 탄핵 가결 여부와 관련해서 그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온다라면 그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정치권과 대선 주자로 직공할 것 같다는 그 예상이 드는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문화 행사 부분에서도 심리적인 압박 수위가 좀 높아진 모양새입니다. 사실 다른 문화 행사를 좀 줄이고 이번엔 촛불 집회 좀 엄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고는 했지만 뭐 촛불 플래시몹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들의 그 심리적인 압박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굉장히 커졌죠. 사람이 일단 3차 담화가 지속되는 동안 무엇보다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게 사실은 없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여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어제 광장을 잠깐 이렇게 둘러봤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그런 주최 측의 향 행사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네. 왜 행진과 촛불 집회 자체 또 힘드세요. 사실 어제 많이 안 나오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게 한두 시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네. 날씨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건너가는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훨씬 더 많이 나오셨고
특징은 게 주변에 군데군데 모여서 커다란 어떤 촛불의 함성도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들, 소규모 집회들도 끊임없이 있었고 뭐 연극으로 퍼포먼스 같은 걸 보여주는 분들도 있고 네. 당나귀도 나왔더라고요. 어제 네. 재밌는 것들도 보이고 하면서 각각 국민들이 이 기회에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표출하는 훈련을 쌓는 또 장이 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보여줬지만 플래시몹 공연에서 나왔던 레미제라블의 음악이 굉장히 민중의 노래라는 제목의 네. 음악이었는데 뭐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의 그 모습을 재현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깃발이 나부끼고 그댄 듣고 있는가? 민중의 함성을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저런 공연을 할 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87 당시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좀 듭니다. 뭐 일부는 혹자는 뭐 저런 시위를 누가 모집했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런 해석들, 예를 들면 뭐 종북 세력이 이런 시위나 이런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분들이 저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는데,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야 그런 말이 안 나올 건지 사실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은 지난주 이후에 이번 주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일 가능성도 좀 있었어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지난번보다 좀 적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더 많이 모인 것은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모이고 있다. 집회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집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좀 세련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러한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라는 걸 좀 인정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청와대에서 혹은 새누리당에서 특히 좀 귀를 기울이셔서 대통령을 비유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어저께 집회에서 구호를 보면은 이제 벌써부터 6차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구호가 줄을 이뤘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즉각 체포하라라는 구호도 나오고요. 또 구호 중에서는 뭐 세월호를 인양하라라는 구호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그런 함성 소리가 있었는데 조금 더 강력해지고 좀 더 구체적인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인상적이었던 게 노점에서 주로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초를 나눠주는 거 말고 양초를 파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특이하게 수갑을 파는 분들이 그렇게 인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퍼포먼스 형태도 감옥을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라든가 부산에도 등장하는 거 보면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퇴진에 대해서 입에 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불쾌해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탄핵인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는과 무관하게 특검 조사를 통해서 합법적 단죄에 올려야 한다. 국민이고 대통령이고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것에 대한 상한 책임을 지는 것. 법 앞에 모든 사람이 권력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요구가 더 강해진 것은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통해서 자기의 준태를 국회로 떠넘기는 듯한 모습 때문에 또다시 시간을 벌어서 이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분노들이 바로 더 강한 구속과 체포로 가는 구호로 등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어제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100m 앞까지 전진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판넬에는 청와대 97m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3m는 어디로 갔느냐? 네, 차벽이 뒤로 조금 물러났어요. 그래서 3m를 빼서 세 자릿수가 아닌 저희는 두 자릿수에 맞춰봤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때도 허용하지 않았던 거리까지 시민들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에도 정부 기관이라든지 한 100m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허락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100m 안까지는 할 수 없는데, 특히 청와대라는 곳은 뭐 권력의 심장부지 않습니까? 그런 심장부가 정말 97m 앞까지 개방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만큼 국민의 목소리와 청와대의 간극 자체가 좁혀졌다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마 대통령도 이런 어떤 열기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거리였다고 봅니다. 사실 97m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이 소리쳐도 청와대까지 다 들립니다. 근데 어제 이제 채널A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데시벨을 측정해봤던 모양인데 거의 천둥 소리에 가깝다. 천둥. 네, 이 어떤 국민들의 함성 자체가.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저 안에서 북악산을 둘러싸인 관저 안에서 들었을 소리는 그만큼 강력하고 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테고, 아마 이제 좀 본인의 그동안 3차에 대한 담화 자체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래도 뭔가 좀 국회에다 떠넘기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어제 집회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상 청운동 주민센터는 효자동 큰 길, 큰 대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청와대라고 볼 수 없는데 거기서 우회전하면 바로 청와대 그 청운동 치안센터가 나오는데 동사무소와 예전에 파출소 개념인데 그것은 거리의 100m가 아니라 사실상 치안센터 바로 붙어 있는 게 청와대 연무관이라고 경호실 직원들이 체육관. 예, 체육 단련을 하는 체육관입니다. 네. 즉 청와대 부속실 건물들이 거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비서실이나 경호실 사람들이 사는 사택이나 빌라도 있고요. 사실상 청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검찰이 네네. 서면 조사를 하러 들어갈 때 연무관까지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청와대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바로 그 연무관 바로 앞이 분수대고 분수대 바로 앞이 청와대 정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에는 청와대 부속 건물들과 그 경호실들 직원들이 사는 거처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에게 즉각 퇴진을 요구한 거라고 다름없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그렇게 법원이 인정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시민혁명에 대한 그 비폭력 집회에 대한 확고한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법원도 이것을 허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저희가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촛불 대신 횃불인데요. 행진을 시작을 할 때 횃불들이 사실 시민들이 가는 길목을 좀 인도하는 듯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요즘 촛불보다는 이제 횃불에 대한 민심의 네. 그런 뜨거운 열망들이 좀 표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느 정치인이 김지태 의원이었죠. 뭐 촛불이 바람에 꺼진다는 그런 말씀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사로잡았었고요. 뭐 광화문 뭐 이제는 새롭지도 않은 것이 LTE 촛불도 있었고 뭐 다양해졌습니다. 촛불이 뿔난 모습으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도구들이 등장을 했었고 그런 좀 걱정스러운 게 어제까지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뭔가 한두 마디 말을 했었을 때 계속해서 말이 나오다가도 어제는 조금 더 강경해지셨거든요. 국민들의 목소리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도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촛불이 횃불로 탈 만큼 더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 상황을 왜 계속해서 만들어내느냐. 정치권과 청와대가. 라는 부분이 답답했고 230만이면요. 우리 쉽게 아주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지금 대충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5천만 잡으면 예. 20명 중에 1명 정도는 거리에 나서셨다는 거고요. 그게 몸을 움직일 수 없으신 분들, 아주 어린 사람들 아니면 가정 형편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서기 시작했다고 네.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안 보더라도 저 모든 촛불이 다 횃불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촛불이 횃불로 바뀐 거가 분노의 크기도 있지만 사실상 어제 416개의 그렇죠. 횃불을 들었는데 뭐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당일인데 예. 국가가 국가이길 포기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날 바로 4월 16일부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로부터 멀어진 게 아닌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촛불의 크기가 횃불로 분노는 더 커졌고 그리고 의미 있는 416개 횃불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수 김장훈 씨가 청와대 행렬 맨 앞줄에 서서 퇴진구를 외쳤습니다. 사실 그동안 촛불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또 구호를 외쳤었는데 어제의 주인공은 김장훈 씨였던 것 같습니다. 화면 잠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숨 쉬시고 유지하고 10초. 탄핵하라. 박근혜를 네, 그동안에는 이제 퇴진하라, 하야하라, 뭐 이런 구호들이었다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구호의 강도는 세지고 있습니다. 이 팔판동 경찰 차벽 앞에 가수 김장훈 씨가 등장해서 무등을 타고 저렇게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이제 유명인들이 앞에 서다 보니까 좀 더 분위기가 또 달아오르고 또 오히려 저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평화적인 집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세월호 때 단식을 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독도 사건이 있었을 때도 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광고를 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애국의 아이콘 정도로 지금 이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분이 나와서 저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치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저런 분들을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이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안 받아들이는지 사실 좀 마음이 안타깝죠. 예. 네. 김정은 씨한테는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대요. 워낙 사회적 관심 같은 것들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왜 이렇게 이번엔 조용히 있냐 했더니 자기는 원래 정말 하다 문제가 너무 안 풀릴 때 나서는 사람인데 나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제발 그냥 내가 나서기 전에 상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제 결국 김장훈 씨도 나섰네요. 네. 김장훈 씨가 어저께 한 이야기 중에 뭐 가수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왔다. 이렇게 온 국민을 고생시키는 대통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또 촛불 집회와 관련된 준비를 한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 대사관도 소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히라는 뜻으로 어제는 지난주보다 1시간 이른 7시에 소등 행사, 1분 동안 소등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일본 소등에 참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7시에 1분 동안 소등하는 행사가 있죠. 지난주에는 8시에 있었습니다. 네. 7시에 쓴 것들은 이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좀 해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제 동시에 했는데 문제는 광화문 쪽에 보면 옆에 오른쪽에 보면 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사관도 그 시간에 함께 이제 소등을 해서 네. 화제가 됐는데 사실 제가 어제 저녁을 먹다가요. 제 옆자리 리포터 대사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바로 소등하는 시간에 저도 이제 거기 식당에 있었는데 아. 리포터 대사가 옆에서 이제 가장 시위가 잘 보이는 그 식당에서 이제 유리 창가에서 이제 그 식당을 식사를 하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네. 저도 이제 그 옆에서 있었는데 그럼 시민들이 다들 알아보고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뭐 예.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리포터 대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우리 국민들하고 접촉면들이 많고 또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네. 미 대사관 측에서도 저런 어떤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예. 좀 추정을 해봅니다. 자, 소등할 때 보면 서울시 의회까지 건물들까지 한꺼번에 불이 확 나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 지금 화면 준비한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화면 우측에 저희 동아일보 사옥 뒤쪽으로 보이는 미국 대사관에서 7층에서 네, 저희는 7층까지 찍었는데 8층에서 소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층이 쫙 7시부터 7시 1분까지 소등 행사에 있었는데 과거에도 보면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DJ 때도 그랬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미국 대사관의 소등 행사 참여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워낙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함께 한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사관에도 우리 촛불이 숨어 있었나? 네. 제가 볼 때는 그 동맹국의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거에 보다는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소등한다는 예우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명예로운 시민혁명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해봐야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국에다가 계속 전문을 보냅니다. 야. 상황들을 종합해서 예. 어떤 상황인지 그 전문들이 최근에 보면 예전에 보냈던 것들이 이제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 미국 정부 당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고 이 상황들을 미국 정부 당국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광화문을 넘어서 여의도로라고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청와대를 겨냥했던 촛불이요. 결국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새누리당이 내년 4월 퇴진을 빌미로 박 대통령 탄핵을 가로막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인데요.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부결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렇게 새누리당 깃발을 찢고 또 새누리당 해체를 하라고 하고 성남 민심이 광화문을 건너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서강대교를 건너서 국회 쪽으로 넘어온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이제 9일날 탄핵안이 상정이 되고 그 안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결되면 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그 3차 국민 담화를 하면서 그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보여준 사실 그 모습이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특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30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30시간 법칙이 예외 없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조금 너무 좀 유감스럽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퇴진을 약속한다면 굳이 탄핵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 이제 말을 주워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승민 의원의 그 행동하고 사실은 많이 대비가 되고 있어서 또 그게 또 좀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만약에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골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분들이 하는 행태를 만약에 비박에 그대로 따라간다면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그로 인해서 또 탄핵이 부결된다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못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네. 어쨌든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또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유독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마 정치권이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예전에 같이 정치공학적으로만 좀 민심을 바라봤던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본인의 어떤 그냥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활적인 문제거든요. 자, 우리 아들, 딸들이 저렇게 대학을 갈 때 저렇게 만약에 특혜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정말 빚을 져가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런 특혜 받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이 본질이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정치권들이 이런 국민들의 본질을 좀 보고 행동해야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대통령의 퇴진이라든지 정치적인 사안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좀 뭔가 정치공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고우면하고 있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집회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는 정말 민심의 소재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분명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자고우면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어제 집회에서 저는 분명한 메시지로 정치권에 던져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나 탄핵이나 임기 단축이나 결과는 똑같이 비슷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것이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으나 해서 뭐로 가도 홀망하면 된다고 이런 탄핵이나 임기 단축이나 결과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양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기 단축 안에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1월로 좀 땡기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탄핵을 계기로 해서 비박을 탈당시켜서 제3지대에서 정계개편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나 보던데 그런 당리당략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체 이미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과 타협해서 거래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답은 즉시 파면, 즉 정치적인 탄핵에 돌입하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협의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들은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어제 여의도 새누리당 사앞에서의 집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단순히 탄핵이라고 하는 게요. 대통령 개인이 있느냐 물러나느냐 한 사람에 집중된 문제가 아니다. 왜 이걸 헌법재판을 통해서 해야 할까요? 지금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게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붕괴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런 부분들의 붕괴된 모습을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붕괴된 헌법 질서 자체를 세우는 과정이 헌법재판인 겁니다. 그게 탄핵인 거예요. 네. 그냥 한 사람이 물러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 대구에, 대구 장면입니다. 앞에 대구라고 보이시죠? 대구의 새누리당 간판이 새로 달아지고 있습니다. 사무소 관계자가 다는 게 아닙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저렇게 정계 은퇴당, 나라를 홀랑 말아먹은 주범이당, 이렇게 하면서 새누리당 간판을 새로, 내시 환란당이라는 네, 좀. 그런 것까지 지금 달리고 네. 있는데, 저희가 대구시당 예. 당 사무소의 입간판을 저렇게 이제 완전히 인쇄를 해서 예. 여기다 위에다 덮어버려 도저히 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대구 서문시장에 갔지 않습니까? 이 서문시장에 간 것이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메시지인데 본인이 위로를 하러 간 건지 아니면 좀 위로를 받고 싶어 간 건지 차 안에서 울었다고 했는데 이게 민심을 확인하고 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구 서민들이 안 돼서 운 건지 너무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담화도 메시지가 복잡한데 간 어떤 정치적 행동, 이 동선까지도 사람을 복잡하게 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사실 대통령은 그럴 것 같아요. 대구라고 하면은 정말 본인을 품어 안아줘야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기에 대해서 홀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섭섭해서 울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구 시민들까지 저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좀 위로해줘야 되는데 니네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구나라고 섭섭해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서문시장 이번에 화재 그 보험도 들지 않아서 다들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공주대접 받으러 간 것도 아닌데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그 대구와 이 경북 지역에서 보여준 경남 경북 지역에서 보여준 민심이 정말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고 정당이 아니다. 서문시장이 뭐고 더 이상 오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대구 지역의 지역 신문의 기자 칼럼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현장에 갔던 기자가 이제 저 상황들을 미리 보면서 한 기자 수첩인데 대통령이 오기 전에 그 소방호수가 많이 지금 잔불이 꺼지지 않아서 소방호수가 이제 땅바닥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경호원 측에서 대통령의 발피니까 이걸 좀 빼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문전에 지금 잔불을 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뺄 수 없다. 그렇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이제 안 빼고 그냥 놔뒀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막 대통령이 갔을 때 이제 소방관들이 몇 명이 사진을 찍혔는데 그게 이제 대구 지역 소방관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 논란 때문에 또 대구 지역에서 후폭풍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매주 이곳에서도요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 촛불이 등장을 했고 또 이번에 뭐 의원직의 사퇴를 촉구하는 거리 행진까지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무실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까 뭐 저도 20명이 한 명이라고 그러는데 저기도 춘천 분 10분 중에 한 명이 앞에 가셨다고 하고요. 촛불에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분이죠. 바람 불면 꺼진다는 얘기를 했었고, 당신 사무실 앞으로 이제 시민들 일부 한 100여 명 정도, 뭐 100여 명이 좀 넘으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왔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SNS에 애국 시민들이 우리 사무실까지 와주셨다. 그럼 100만 모이신 분들, 이제는 200만 모일 분들은 애국하는 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어떤 반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분이 하필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탄핵을 한다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뭐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이번에 그 촛불 집회를 폄하한 등등의 그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도 탄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막 민심들이 들끓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는 김진태 의원은 새누리당의 엑스맨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발언할 때마다 오히려 그 촛불이 횃불이 되는 그 크기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 당에서 제대로 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국회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의 뜻을 관철하고 국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라라고 하는 의미를 뽑아준 사람들인데 오히려 여기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뽑아준 그 지역 주민이나 그 당을 그때 그 선택했던 사람들이 준엄하게 심판을 해서 오히려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탄핵 소추해서 끌어내리다는 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네, 또 이번 주에 좀 논란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문학계에서 논란이 된 분들 얘기인데요. 이문열 씨와 또 황석영 그 작가께서 올린 칼럼이 좀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단에 이제 거목이라 하는 이문열 그 소설가가 지난주에 이제 조선일보에 그러니까 보수에게 이제 좀 뭔가 변화를 촉구하는 이제 그런 연재를 하고 있는데 제목은 사실 보수야 죽어라 이래서 결국 이제 보수가 죽어야지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건데 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이 촛불 집회를 폄하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촛불 집회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리랑 축제의 집회와 유사하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북한의 아리랑 축제는요. 저도 뭐 북한을 몇 차례 방문해서 본 적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정말 김일성, 김정일 일가의 찬양을 위해서 국민들이 동원이 돼서 10만 명이 동원이 돼서 일제 카드 섹션이란지 어떤 행사를 벌이는 정말 조직화되고 동원된 행사입니다. 그건 누구나도 다 아는 것이고 또 그걸 갖다가 보면 그 독재 체제를 찬양하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 자, 그런 행사와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촛불 행사, 우리 촛불에 있는 분들이 다들 동원된 분이란 말입니까? 그럼 이분들이 그냥 뭐 정부가 동원해서 아니면 야당이 동원해서 온 분들 그런 것으로 좀 등치하는 그런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소설가께서는 뭐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집회에 나와 보셔서 한번 만나 보시라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문단의 거단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서 어떤 사고적인 관념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와서 직접 현장에서 한번 촛불 들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문열 씨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그 제가 그 젊었을
있었을 시절에 그분이 한창 문단에서 이제 뜨던 시기였는데 그 우리들의 뭐 일그러진 영혼인가 예. 그걸 통해서 사실 되게 유명해지신 분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좀 사고 방식이 되게 진보적이고 그랬습니다. 훌륭하시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보수의 아이콘이 돼서 저런 식으로 국민들의 정서 자체를 폄하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이분의 행동은 이제 황석영 씨의 그 태도하고 많이 대비가 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네. 한 나라의 그 정말 문민계에서 그 원료라고 하는 가장이시죠. 분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보수 관념과 진보의 관념보다는 오히려 상황 자체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 좀 이것들을 계속 이제 좀 생각을 끼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이걸 지금 보수 진보와 어떤 이념적 대결로 갈 경우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어쨌든 표가 모자라기 때문에 200석을 채우기 위해서 여당 비주류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본인의 SNS에 탄핵 찬성과 반대, 보류 등등 의원들에 대한 이름을 공개하니까 네. 또 서울대 모 학생이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해서 네. 이게 이제 문자 폭탄이 되어서 전화 폭탄이 되어서 국회를 휩쓸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한 사람과 공개된 사람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 장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예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퍼놓고 그냥 가는 게 예의입니까? 이게 국회에 대한 예의예요?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물어봐. 할지? 자, 의원님, 장비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경찰이야? 경찰이 뭐 수사관이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와, 새누리당 의원님도 좀 들고 가시지. 왜 나가시오?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들고 가시지, 들고. 자, 저 장면을 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탄핵안 처리를 놓고 저렇게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데에서 어쨌든 새누리당은 표창원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표창원 의원은 본인도 이제 보수단체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예. 얼마든지 전화하십시오. 내가 문자는 바로 답은 못 해드리지만 끝까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싸움이 이상한 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의 논리는 그겁니다. 어차피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이고 공인이다. 공인의 전화번호는 아니 우리가 명함들 다 돌리면서 전화번호 적어서 하지 않느냐. 국민들이 전화하는데 왜 그걸 거부를 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저기 있습니다. 010-3930-4500번 표창원 의원 전화번호 맞습니다. 저거. 본인이 직접 공개를 하는 본인이 거죠? 직접 이제 아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꾸 문자를 하고 하니까 그럴 거면 기왕 다 해줘라.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자꾸 비판하는데 이젠 정이 들 정도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저도 이거는 반대했던 또 이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방 더 맞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기에 덧붙이면 그래요. 새누리당 의원들 굉장히 많은 불편도 겪으셨고 또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항변도 많이 하셨는데 저 SNS에 떠돌다 보니까 저 전화번호가 저도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네. 그런 말씀은 없어요. 나한테 들어온 문자를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 집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를 알았다는 건 없고 오로지 불편하다는 생각밖에 없으신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여전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뭐 명단을 공개하고 전화번호가 이제 그 떠돌아다니는 것 네. 자체가 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네.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남에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네.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항상 열어놓아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인 것이고 네. 특히 탄핵에 찬성하는지 아닌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찬성하고 어떤 사람이 찬성하지 않는지를 알리는 것 자체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부분과 관련해서 뭐 경찰에 고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났고 왜 본인들의 명단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그런 의문을 가지고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조금 이 국회의원의 어떤 그 위상에 대해서 보면 국민의 뭐 대표지 않습니까? 예. 헌법기관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혁명 시대의 홍위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면 결국은 이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가서 이제 그냥 그 민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표창원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과연 의원들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것부터 이제 의문이에요. 예. 자, 그러면 본인들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반대할 거야, 저 사람은 찬성할 거야. 그리고 그동안 나온 말들을 추정해서 저런 식으로 당 동료 국회의원들의 뜻 자체를 저런 식으로 한다는 저는 무슨 관하로 저렇게 하죠?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뭐 민심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본인이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찬성한다, 반대한다 저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본인의 명예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물론 전화번호 공개한 건 뭐 논의라 하더라도 표창원 의원이 저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 자체는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은. 네. 저는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예단해서 하는 것은 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모든 법적인 정치적 책임은 표창원 의원이 지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설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장제원 의원에게 사과를 사과한 바 했습니다. 있으니까 뭐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과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다만 국회가 저 당시가 임기 단축이냐 탄핵이냐 놓고 거래를 해서 탄핵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런 표창원 의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초선이니까 가능할 텐데 저걸 통해 다시 한번 탄핵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하는 이슈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국민의 분노를 초선으로서 대변했다라고 하는 뭐 긍정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표창원 의원이 오롯이 져한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9일날 탄핵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국민들의 요구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라면은 결국에는 좀 그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지금 아마 새누리당이 들어가서 자유투표를 할 것인가. 예. 이거 이제 관심이겠죠. 왜냐하면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당론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면 이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예. 되겠죠. 근데 뭐 나중에 보면 추측되면 대충 이제 찬성 반대가 대충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은 물론 국민들의 요구가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자신의 정말 양심에 따라서 뭐 밝히면 밝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와서 나는 찬성했다, 반대했다. 저는 그거는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좀 맡겼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이걸 왜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지, 네.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정치 의정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몇백만의 국민들이 매일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에게 내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것이 하나의 그 책임 있는 정치가로서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혹은 무기명이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서 본인의 뜻을 그냥 알아서 짐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매우 비겁한 행동이거든요. 네.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본회의장 출입 자체를 막는 일이 있으면 정말로 이 어제 200만의 국민들은 새누리당사에 다 새누리당으로 가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들 몇몇에서 그 제안을 했던 것이 바로 저런 탄핵 투표 이전에 대통령의 조기 사퇴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 예. 결의안 자체는 기명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략의 그 탄핵에 대한 찬반이 나오니까 결의안을 투표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에게 몇몇 의원들이 그 전원회의를 소집하자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되지 않아서 저렇게 오늘 표창원 의원의 저런 얘기까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